안녕하십니까. 저는 33세 금융권에 7년째 종사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차, 아이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결혼 생활이 좀 많이 난잡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 바로 두서없이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3년 전 취업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둘 다 일하는 지역만 다를 뿐 같은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같은 분야의 종사자였고요.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멘토 역할을 해달라는 제 대학 후배의 부탁으로 나간 모임 자리에서 같은 멘토로 참석을 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이에서 학생들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해주며 분위기를 치켜 세워줬고 저희 둘을 모두 다 알고 지내고 있던 대학 후배도 잘 해보라며 길을 깔아주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두 사람도 하는 일이나 적성 등 서로 잘 맞는 것이 많아 보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연애 끝에 빠른 결혼을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31살이었고 남편은 33이었는데요. 둘 다 결혼을 그리 급히 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나이였지만 주변 상황에 의해서 결혼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어요. 저희 시부모님, 정확히는 시어머님이 아들의 결혼을 정말 바라셨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빨리 결혼하길 원해서 결혼을 재촉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결혼 전에는 시아버지가 많이 바쁘신 분이신가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거의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한 채로 한량처럼 밖을 겉도신다는 것을 말이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기도 한데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둘 다 시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도 너무나도 익숙해졌다는 듯이 한 사람을 빼놓고 결혼 축하초를 불고 축하를 하고 또 저희 집에 나들이라면서 놀러를 오는 겁니다. 슬쩍 아버님은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어디 갔는지 알게 뭐냐면서 적대적으로 구시더니만 결혼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늘상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고 밖에서 여자들 뒤치다꺼리나며 사는 양반이었다고 말이죠. 그것도 소주 한 반병 정도 들어간 후에야 말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웠고 저도 나름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의 조건이 좋아서 결혼을 한 이유도 있었는지라 순간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집안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것 같길래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시집을 온 건데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어 보이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였거든요. 주변에서 바람나서 갈라섰다는 부부를 아직까지 가까이에서 보지를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남자는 자기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고 하니 시부모님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꼴이 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에게는 은연중에 집에 잘 들어와서 가정적으로 구는 남자가 최고라는 말도 여러 번 해댔고 또 저는 저대로 같이 출근하는 와중에도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하고 와서도 저녁밥에 야식을 차려주는 등 조강지처를 자처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고맙다고 좋아하라면서 밥을 먹는 모습에 더 힘을 받아서는 열심히 밥을 차린 거라서 솔직히 신혼 당시는 힘든 것도 별로 없었어요. 내 남편 입에 들어가는 밥이니 오히려 더 맛있고 정성스레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었죠. 하지만 저의 결혼은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흘러갔어요. 설마 시아버지 따라서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싶어 잠시 고민을 했던 내 남편은 오히려 멀쩡한데 옆에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그렇게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오빠인 제 남편을 마치 집안의 기둥 그리고 시아버지를 대신해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려는 듯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오고 남편을 찾으러 집에 오셨답니다. 그 당시는 남편마저도 자기 엄마랑 여동생을 너무 반갑게 찾고 집에 들이길래 옆에서 감히 싫은 티도 못 내겠더라고요. 괜히 나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져서는 남편이랑도 부부싸움까지 할까 싶어 말이죠. 그래도 어련히 알아서 찾아오는 횟수도 좀 줄여주고 하다못해 자주 올 거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간단히 먹을 과일이라도 좀 싸우면 좋으란만. 저희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그런 염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이라고는 밥 말아먹은 참 보기 힘든 무개념인들이었죠. 남편이랑 한 번은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삼겹살 먹고 있단 소리에 배가 고팠는지 둘이서 말도 없이 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고기를 먹는데 왜 같이 부르지를 않았냐고 하면서 뻔뻔하게 식탁에 의자를 가져왔는데 저는 얼마 먹지도 못하고 남은 고기를 다 두 사람 입에 넣어줘야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동네를 서성이며 돌아다니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말과 함께 주말에도 뻔뻔스레 저희 집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희 부부가 출근을 하고서 집안에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 좀 쉬고 있으면 안 되겠냐며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그것만큼은 배려를 해줄 수가 없다며 죄송하다고 카페에 가서 쉬시라며 제가 그 자리에서 은행 계좌로 돈 10,000원을 전송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허락 없이 집 비밀번호를 오픈한 바람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 10,000원까지 홀라당 받아먹고선 당당히 저희 집에 들어갔죠. 거긴 제 집과도 다름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재테크를 해서 번 돈으로 1,000원짜리 이미 사서 가지고 있던 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진작에 독립을 했고 그래서 제게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의 추억이 서려있는 집이었어요. 가장 내게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도 했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 말고는 그 누구도 제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감히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들어와서는 우리 다 놀고 있어요 라며 뻔뻔스럽게 사진을 찍은 문자를 보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저희 시누이가 시어머니랑 둘이서 세트로 벼랑간 진상짓을 부리더니만 제 집을 자기 집 마냥 가깝지도 않은데 허구한 날 들락날락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귀도 모자라 눈치가 없는 척하면서 제게 불만인 걸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말을 하며 이간질까지 시작했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더워서 냉장고에 얼음물을 넣어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아들이 이런 찬물을 먹고 체하면 어쩌려고 하냐면서 밖에다가 물통을 내놓으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기는 제 집이고 제가 마신 물을 냉장고에 넣어둔 건데 왜 어머님이 이걸 밖에 꺼내라 말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가서는 제가 남편 속에서 장염이 나던 유염이 나던 아무 소용이 없다 했다면서 제 입에 들어가는 물이 중요하지 남편 입이 무슨 소용이냐며 난동을 피웠다고 말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또 꿍해가지고는 우리 엄마한테 진짜 그런 식으로 말했어?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그냥 알겠다고 거분거리면 그만인걸. 왜 화를 내서는 우리 엄마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라고 저를 탓하더라고요. 와이프인 제 말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뭐 사사건건 자기 엄마랑 자기 여동생 편을 들면서 점점 저를 남보다 못한 와이프로 바라보는 남편의 행동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를 입고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건 저였고 이런 저를 보면 남편도 내심 점점 마음이 멀어져가는 듯 했어요. 우리는 분명 둘이서 잘 살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아이를 낳거나 함께 여행도 더 다니며 잘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남편은 제게 먼저 꼬리 한 번을 내려볼 생각을 안 했고 무조건 자기 가족들을 방어하고 더 치켜 세우면서 저를 막무가내의 며느리로 몰아가는 것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점점 저를 더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집어 놓고 TV를 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채 뒷정리를 하지도 않고서는 지들끼리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던 것을 뚝 끊어내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당분간은 제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쓰면 좋겠다고 말해줘. 곧 퇴사를 하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남편이 솔직히 믿음직스럽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안정적인 월급보다도 성공해서 잘 벌고 살 거란 보장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너무 불안했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며 말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제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저는 모르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가 싶더니만 저하고는 거의 남과도 다름이 없는 생활을 반복하더라고요. 외박을 너무 우습게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도 뜸해지더니만 주말에는 지방 출장을 간다면서 1박 2일 외박도 꽤나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 사이 자기는 시부모님 집에서 자고 오는 건지 아들을 보겠다며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남편도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말라면서 단단히 말을 하기라도 한 건지 정말로 연락조차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집에 오는 것도 뜸하고 당신은 더 자주 외박을 하는 것 같은데 나를 피하기로 단체로 작정을 했냐고 말입니다. 제 딴엔 정말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뭘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집에 오는 거 싫어했으면서 이제 와서 안 보이니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시부모 못 오게 해서 나한테 고맙기라도 한가 보지? 너 우리 엄마랑 동생 엄청 싫어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를 시댁 식구를 못 잡아먹어 안다는 여자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를 정말 한순간에 이 결혼에 금이 가기 시작한 원인이자 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며칠 내내 같은 문제로 냉전을 벌이고 저 혼자 잘못한 사람을 만들더니만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고 무엇보다도 여자로 보여주지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남편의 말이 너무 상처였기에 그냥 이혼을 해줄 법도 했으나 저는 너무 미련이 남았어요. 참 바보 같았지만 제가 아직 남편을 향한 마음이 다 정리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해서 갈라서야 한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한 서약이 있고 정리해야 할 법적 관계가 있는데 결혼이 장난이냐면서 남편을 향해 이혼을 하길 거부했어요. 무조건 안 된다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었죠. 그 바람에 남편은 그냥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대로 우리가 더 살았다가 좋을 게 하나 없다면서 말입니다. 나가서는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지속해서 서류를 보내더라고요. 급기야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나서서는 왜 자기 아들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서 훨훨 사업가로 날아야 하는데 날지를 못하게 하냐고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말라면서 이혼을 종용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이혼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가정일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집중도 못하지 않냐. 네가 뭔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또 내 아들 발목을 잡아. 네가 뭔데 집만 해왔으면 다야? 내 아들한테 여자 같지도 않았던 년 주제에. 라고 독한 말씀까지 하시며 말이죠. 그동안은 며느리인 제 덕을 보면서 제 명의의 집안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각종 살림살이를 거덜내가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또 허락 없이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 아들이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될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놓아주라면서 헤어져 달라 부탁을 하다니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뻔뻔히 변할 수가 있는지 우리 결혼이 다 뭐였나 싶어서 정말 침울함이 극도로 치달았어요. 생각할수록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생각할수록 열불이 터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혼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정 떨어진 말만 하며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나서서는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란 말을 계속해서 뱉어내시니 저도 이쯤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딱 여기서 끝을 내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으로 돌아가 정착해서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잠시 인생의 큰 똥을 밟았던 바람에 우회를 한 것일 뿐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먹어가면서 힘들게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눈앞에 서렸지만 정말 눈물을 머금은 채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거의 남편과의 별거를 한 달 좀 넘게 지속하다가 이혼서를 제출한 것이었고요. 숙려기간 3개월까지 끝내고 나면 이젠 정말로 우리 사이가 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숙려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짐을 싸든 채로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시무랑 시누이가 또다시 오지 못하게 혹여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 장치를 지문인식기로 바꿔버렸었고요. 그래서 아무도 저 말고는 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퇴근을 하고 가보니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제 집 앞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라, 언니! 라고 하면서 급기야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기까지 하셨고요. 이혼해달라고 저를 향해 이혼을 종용하면서 자기 아들 편을 들던 그 치졸했던 것들이 갑자기 저를 다시 며느리라면서 맞이해주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짐가방을 보여주며 잠깐 하루라도 지낼 수 있겠냐면서 졸라대기까지 했고 말이죠. 황당하고 당연히 내 집에서 저것들이 잠을 자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지만 말 안 하고 찾아온 두 여자의 짓거리가 너무 수상해서 얘기나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짐은 밖에 놓고 들어오라는 조건하에 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보란듯이 제 지문을 인식기에 찍었더니 두 사람은 이제 비번 이런 건 없는가 보구나. 네가 있어야 들어오는구나. 라며 떨떠름해 했고요. 그리곤 집에서
얘기를 꺼내놓는 두 사람의 말은 정말이지 의외였고 정말이지 반가웠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 있잖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언니랑 오빠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가 싶더라고. 언니가 우리한테 진짜 잘해줬잖아. 나 언니랑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 우리가 힘써볼 테니까 오빠랑 다시 재혼해. 아직 숙려 기간 안 끝났지. 라고 말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먼저 이혼해달란 사람한테 이젠 재혼해달란 소리도 내가 해야 하는 거냐면서 이딴 소리를 할 거면 그냥 가시라고 제가 직접 현관문까지 따다 열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밖에 있던 자기 짐가방까지 급하게 챙겨선 도로 집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다시 내 아들이랑 잘 지내면 너도 이혼녀 딱지 떼고 내 아들도 이혼남 딱지 떼고 좋잖아. 왜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다 같이 지내면서 우리 좀 오손도손 살자. 나랑 우리 딸이 여기서 살림하는 거 정말 책임지고 다 할 테니까 너는 밖에서 돈만 벌어와. 라고도 하셨고요. 갑자기 전 며느리한테 돈 벌어오란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살림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제 집에 무상으로 얹혀 살려고 찾아왔구나 싶어서 순간 도둑년들한테 집을 뺏길까 싶어 아찔했던 것이었죠. 이제 남대는 며느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냐며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며 아파트 현관문까지 죄다 열어놓고서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또 저를 막 달래려고 조용히 하라며 아우성인데 결국 이웃 주민이 와서 제 난동을 보다가 제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이고 나간다 나가 라고 하면서 짐가방을 싸서 일단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시모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아는 선배의 말을 듣고서 사업을 한다고 퇴직금에 모아둔 돈까지 다 꿀어다 박아서는 투자를 했는데 그 선배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건 물론이고 투자한다고 시댁 명의보증까지 다 써서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시댁은 알거지가 되었다고도 말이죠. 가뜩이나 한량처럼 살던 시아버지는 옳았구나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고 남편은 그 선배 잡는다고 지금 전국 방방곳곳을 쏘다니면서 사람 하나 죽이러 작정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오갈 곳도 없이 단기로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는 뻔뻔하게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와중에 저한테서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또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무작정 저를 찾아왔다고 말이죠. 어찌나 속이 통쾌하고 반가웠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남편을 저주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로 그 인간이 멀쩡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면서 하늘에 빌어대곤 했었는데 마치 제 소원이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내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을 때에도 당신들이 번갈아 전화해서 자기 아들 팔자 망치게 하지 말라면서 잊으라고 했던 거 다 잊었어요?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화냈던 거 다 잊었냐고요? 라면서 오히려 한번 된통 당해보라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남의 집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죄로 확 형사고소라도 할 수 있음 해볼 참이었어요. 아는 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겠다며 두 사람을 잡고 늘어졌죠. 그러자 시누이는 도와달라면서 그 와중에 지 오빠인 제 전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와달라고 하고 얼핏 들으니 남편은 지금 돈 들고 튄 선배를 찾으러 부산 어디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왜 또 부산에 가 있냐? 네 어제는 뭐 광주라 하지 않았냐? 아이고 왜 함부로 이혼을 하고 사업한다고 설쳐서는 이 꼬라지를 만드냐 이 못난 자식아. 라면서 흥분을 하셔서는 전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냈다고 하니 그 사이 고시원에서 나눠주는 밥이랑 김치만 먹고 살았던 건지 살이 좀 빠져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분명 이렇게 나에게만 기대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시무와 시누이에게 질릴 게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혼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정말 남남이 되기 직전인 사이였는데도 저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저도 누누이 울먹이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발 사람 새끼면 염치 좀 챙기고 사세요. 며느리가 우스워요? 내가 이혼하고서 당신들 진상짓을 눈 감아주며 당해주고 살 것 같아요? 도움을 얻고 싶으면 그만큼 베풀던가.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돈이라도 깔끔하게 주어주던가.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며느리 하나 잘 만나서는 얻어먹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이혼하고 나서도 이래? 라면서 조금 더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이끌려 나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고서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경찰한테는 그냥 아파트 밖으로라도 주민들이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용히 내보내달란 부탁만 드렸고요. 그게 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들내미가 사업 실패하고 집까지 말아먹어서는 집이 있는 멀쩡한 며느리랑 이혼까지 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어처구니 없어하고 괴로워할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시모랑 시누이였을 테니까요. 그냥 지들끼리 어디 한번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보라며 제 딴에는 방치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모랑 시누이도 제 눈치를 보며 함부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더는 못하더라고요. 남편도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는 엄마랑 여동생이 난동을 피워서 미안하다며 사과 문자 하나를 밤늦게 보냈는데 그냥 씹었습니다. 대답조차 해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기에 이대로 남남이 확실히 되는 그 순간에 축배를 들길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